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의 몸무게는 52.9kg로 47.1kg까지 6kg 정도 이번에 감량을 했습니다. 한 달씩 정도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서 이때 이 식단 4끼의 포인트는 배가 절대 고플 틈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초대사량을 유지를 하고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 제 쇼츠를 최근에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제가 최근에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번에 바디 프로필 촬영을 준비하면서 했던 다이어트 방법들을 풀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한 1년 전쯤에 올렸던 14kg 뺐던 이 다이어트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몸무게가 불었고 이렇게 다시 또 감량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썰도 잠깐 풀어보고 뒤에는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를 했던 약 100일 동안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했었는지 좀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제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 키는 162cm이고요.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의 몸무게는 52.9kg로 53kg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을 촬영한 당일 기준으로는 47.1kg까지 감량을 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6kg 정도 이번에 감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몸무게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몸무게 자체의 숫자에는 좀 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일단 제 스펙은 이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14kg를 빼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몸무게가 53kg까지 늘어나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스토리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14kg를 뺐던 얘기부터 해보면 그때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식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운동도 하지 않았다 보니까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불어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고지혈증까지 오게 되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갑자기 다이어트 내기를 하게 돼서 14kg를 감량을 하게 됐었고요. 그때는 식단 관리랑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었고 다이어트가 끝나고 난 이후로도 한 6개월 정도는 잘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운동 횟수도 줄어들고 또 음식들도 자유분방하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몸무게가 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몸무게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동 빈도수가 정말 확연하게 줄어들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진짜 매일매일 운동을 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빨리 걷기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걸었었어요. 또 겨울이 오면서 제가 한랭 두드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 빈도가 줄고 살이 점점 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감량기 때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줄였었어요. 그때는 내기를 했기 때문에 목표 몸무게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목표 몸무게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탄수화물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운동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하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식으로 식단을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흔히들 단백질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지 않으면 어쨌든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근육단백을 계속 가져다 쓰기도 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 근육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집에 가지고 있던 인바디 측정기가 인바디에서 출시한 인바디 측정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43kg까지 뺐을 때도 체지방률이 18% 정도는 되더라고요. 뭔가 생각했을 때 체지방률이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근육이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그냥 얇아지는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돌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는 57kg인가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제가 돌아가진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전처럼 불닭볶음면을 맨날 밤마다 끓여 먹는다거나 매일매일 밤마다 맥주를 마신다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날씨가 좀 풀리면서는 회사를 가면서 지하철역까지 한 1시간 정도 걸어가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운동을 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워낙 술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몸무게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다시 제 성인이 되고 약간 이렇게 좀 20대 후반, 30대가 되고 유지하게 됐었던 그런 몸무게 정도인 53kg, 52kg까지 다시 불어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슬슬 저도 거울로 보이는 제 몸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긴 먹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면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PT를 등록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바프를 준비하게 된 이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PT를 등록하고 PT를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 15회를 끊고 15회가 끝날 때까지는 뭔가 몸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뭔가 조금 더 오히려 살이 찐 느낌이 들었달까? PT에 돈을 쓰긴 쓰는데 음식도 워낙 잘 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 건강한 퉁퉁이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복부에 살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PT하고 뭐 걷기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 유산소 하고 하는 걸로는 살이 빠지질 않았고, 근데 PT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회차로 PT를 30회를 끊으면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사실 바디 프로필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다가 또 뭔가 여러 가지 바프 후에 요요가 오거나 입이 터지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요즘에는 또 약간 그런 유행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세워야 조금 더 실천이 잘 되는 타입이기도 했고, 또 이번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뭔가 기록을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때 43kg까지 뺐을 당시에도 방콕 여행을 가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은 사진들이 있고 이런 건 좋았는데 뭔가 이런 프로필 같은 뭔가 사진을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바디 프로필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딱 그때 마음먹은 날 기준으로 100일 남았을 때로 촬영일을 잡았고요. 그래서 12월 14일에 저는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100일 정도면 한 3개월 정도잖아요. 한 달씩 정도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서 이 기준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간단하게 핸드폰에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단 첫 번째로 바디 프로필을 이제 준비를 한다 마음먹은 날이 9월 4일이었는데요. 9월 4일에 체중은 52.9kg, 53kg 정도였고 골격근량이 20.9kg, 체지방량이 14.4kg, 체지방률이 27.2%, 그리고 내장지방 레벨이 5%였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인바디 기록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제대로 운동을 해서 좀 제대로 진짜 요요가 안 오는 제대로 된 몸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바디 기계를 샀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인바디 기기를 사서 굉장히 열심히 기록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바디 기록이 있는데 이 인바디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인바디는 이렇게 됐고요. 한 달간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자마자 과도하게 식단 조절을 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됐기 때문에 첫 한 달간 목표는 위 줄이기, 그리고 운동 습관 만들기, 그리고 생활 움직임 늘리기, 이렇게 3가지로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다이어트들을 보면 거의 모든 루틴들이 다 이런 방식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로 다이어트 식단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고 위가 이미 팽창된 상태에서 엄청 조금만 들어가니까 엄청 허기지고 더 먹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한 달 동안에는 윗줄이기를 목표로 했고, 사실 이 한 달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좀 많았어요. 여행을 가기도 했고 아마 추석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적절히 관리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식단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 아니면 두부리또를 먹었고요. 테이스틴 두부리또는 제가 영상에서 엄청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두부 포로 싼 약간 치즈 이런 느낌이거든요. 치즈 브리또 같은 느낌? 근데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아침으로 먹기도 딱 좋고 포만감도 좋아서 이걸 먹거나 단백질 쉐이크를 먹거나 했었고요. 점심은 일반식을 그냥 그대로 먹었어요. 탄수화물 줄이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일반식 그대로 먹고, 저녁은 약속이 없는 날은 가볍게 먹거나 그냥 포케 같은 거 이런 거 먹거나 단백질 쉐이크를 먹거나 했고, 약속이 있는 날은 고기 위주로 섭취를 하되 고기 위주로 섭취하는 날에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걸 먹으러 가면 뭐 볶음밥이나 이런 걸 먹지 않았고, 뭐 양꼬치 먹을 때는 옥면 이런 건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튀김류, 밀가루류 이런 건 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달 동안 운동은 어떻게 했었냐면 주 최소 3회 운동을 했었어요. PT 2회, 1회는 자율로 운동을 했었고 최대 4회까지 운동을 했었는데 거의 3회 정도밖에 운동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장 웨이트는 50분 상체와 하체를 나눠서 했고요. 하루는 상체
상체를 하면 그 다음날 하체를 하는 방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이 운동 루틴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그리고 헬스장 웨이트 50분이 끝나면 무조건 유산소를 같이 해줬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헬스장을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헬스장 유산소가 너무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일단 뭐 PT야 등록을 해놨고 하니까 PT 받고 개인 운동까지는 하는데 이때 유산소는 제가 그냥 좋아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줬어요. 그냥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유산소를 빨리 걷기로 기존처럼 10km 정도 밖에서 걸어줬고요. 날씨가 굉장히 선선했기 때문에 굉장히 걸으면서 기분도 좋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때 빨리 걷기는 약간 걸으면서 숨이 찰 정도의 빠르기로 걸어줬어요. 그리고 이때 일주일에 약속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약속 있는 날에는 차를 집에다 두고 그냥 지하철을 타고 최대한 걸어서 이동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활동량을 어느 정도 좀 채워주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저랑 지금 집이 한 12km 정도 되거든요.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는 무조건 걸어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나갔고 약속 장소보다 좀 몇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는 방식으로도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때의 특이사항은 양양 여행이랑 푸꾸옥 여행을 갔었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서는 식단 조절 없이 진짜 막 먹었어요. 제가 사진을 첨부해 드릴 텐데 정말 그냥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특이사항, 양양에서도 푸꾸옥에서도 많이는 못했지만 홈트를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해줬었습니다. 뭔가 이 여행을 간 동안에도 운동 습관을 놓지 않았던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한 달 운동을 해주고 나서 저의 몸무게 변화를 또 말씀드려보면 10월 14일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중은 50.7kg로 2.2kg 감량이 됐고 골격근량은 21.2kg로 0.3kg 증가를 했고요. 체지방량은 11.9kg로 2.5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23.5%로 마이너스 3.7%, 거의 한 4% 정도가 빠졌고요. 내장지방 레벨도 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물론 여행도 다녀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위주리기가 많이 된 상태였고 이때 이제 조금 더 가속화를 내보고 싶어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식단은 기본적으로 스위치온 다이어트 커리큘럼을 따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좀 효과도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식사를 4번을 해요. 근데 1주차에는 이 지방을 좀 잘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 3일에 하루 4번 3시간 간격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그 다음날부터는 점심 일반식을 먹되 탄수화물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요. 근데 이때 단백질 쉐이크를 3일 동안 먹는 게 약간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긴 했지만 뭔가 이 씹는 맛이 없으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식단이.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을 잘 견뎌냈고 저는 이때 다른 분들처럼 엄청나게 체중이 많이 감량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2주차 때는 아침 단백질 쉐이크 먹고 점심은 일반식, 탄수화물은 절반, 그리고 간식으로 단백질 쉐이크 먹고 저녁으로는 일반식을 먹는데 탄수화물을 제외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 24시간 단식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2주차에 한 번 단식까지는 그럭저럭 뭐 버틸만 했는데 3주차에는 2번, 마지막 4주차에는 3번 단식을 해야 돼요. 이러면 격일 단위로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음식에 대한 강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그냥 뭘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탄수화물을 그렇게 줄이지 않는 식단이라고 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평소보다 탄수화물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라서 약간 식이 조절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잘 유지를 했었고요. 물론 제 쇼츠를 보면 중간중간에 술도 마시고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이러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지킬 수 있는 건 지켰다. 근데 이때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루 못 지켰다고 에이 안 해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못 지켜도 그 다음날부터 또 제대로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도 주 1회 술은 마셨고 많을 때는 주 2회 정도는 술을 마셨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에 최소 4회까지 늘렸어요. 최소 4회라서 최소 4회 그 이상 할 때도 있었고 헬스장에서 웨이트 50분을 해줬는데 이때는 가슴, 어깨, 등, 하체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운동을 해줬고 유산소는 천국의 계단 30분을 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달이 다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11월 11일 기준으로 체중은 49.3kg, 한 달 동안에는 1.4kg, 누적으로는 3.6kg 정도가 감량이 됐고요. 골격근량은 21.1kg로 0.1kg 감량이 되긴 했는데 누적으로는 0.2kg 증량한 상태였고 체지방량은 10.4kg까지 총 1.5kg 한 달 동안 감량을 했고 누적으로는 4kg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률은 21.1%로 2.4% 정도 떨어졌고요. 누적으로는 6% 정도가 감량이 됐어요. 그리고 내장지방 레벨은 변경 없이
없이 4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체중이 많이 감량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 정도의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도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은 맞지만 저는 진짜 운동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주 4회 정도로 한 거면은 박용훈 선생님께서 하라고 한 그 고강도 운동을 진짜 정말 잘 지켜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긴 했어서 이제 이 3달째부터는 진짜 바프 식단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운동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식단이 지난번과 달라진 점은 지난번에 마지막에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줄이는 방식으로 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근육량을 보존하고 기초대사량은 올리면서 체지방만 감소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몸무게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체지방률이나 근육량, 체지방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운동을 더 하고 식단을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대사량을 유지를 하고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을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때 가져간 식단을 말씀을 드려보면 식단은 또 똑같이 하루에 4끼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 아니면 단백질 바를 먹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단백질 쉐이크가 너무 물린 상태여서 단백질 바로 바꿨는데 이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퀘스트 뉴트리션의 단백질 바를 먹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점심으로는 2주간은 단백질 곤약밥에 닭가슴살에 파김치 명란김 이 조합으로 먹었고 그 이후 2주간은 닭가슴살 고구마 이렇게를 먹었어요. 고구마는 한 120g 정도 되는 걸 구매해서 먹었고 닭가슴살은 100g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간식으로는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바 또 똑같이 먹어줬고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먹어줬어요. 근데 이때 보면은 총 4끼를 먹긴 하지만 사실 아침이랑 중간 간식 같은 경우에는 좀 적어 보이긴 하잖아요. 원래는 사실 이때도 그냥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먹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이고 이렇게 하루 종일 회사에서 사실 3끼 정도는 회사에서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3끼를 하루 종일 회사에서 닭가슴살 돌리고 고구마 돌리고 하면서 먹으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간소화된 방식으로 식단을 총 4끼를 챙겨줬고 이때 이 식단 4끼의 포인트는 배가 절대 고플 틈을 주면 안 된다. 3시간 간격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절대 배가 고플 일이 없고요. 그 대신 이 3시간 간격을 꼭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지켜서 먹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때를 보면 단백질 바에도 단백질이 한 20g 이상은 들어있고 단백질 쉐이크에도 단백질이 20g 이상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먹은 단백질 양이 그래도 한 70g 넘지 않을까. 이때는 정말 PT쌤의 말을 잘 들으면서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의 식단을 좀 보면 채소가 없잖아요. 식단이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잠깐 놓고 있었던 멀티비타민이랑 오메가3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챙겨 먹어줬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챙겨 먹었던 영양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이것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때는 최소 4에서 5회 운동을 했어요. 거의 5회 정도는 운동을 했던 것 같고 헬스장 웨이트 50분 마찬가지로 가슴, 어깨, 등, 하체 이렇게 나눠서 운동을 해줬고요. 이거 다 끝난 이후에는 유산소 천국의 계단 40분으로 시작했다가 점진적으로 늘려서 마지막 2주에는 거의 60분을 다 탔던 것 같아요. 속도는 7 정도로 타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단도 진짜 타이트하게 유지하려고 했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식단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서도 예전보다 엄청 그렇게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게 단계적으로 좀 식습관을 교정하는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렇게 뭔가 식단을 유지하는 게 힘들지 않았고 또 단백질 바 이런 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먹는 시간이 좀 기대되기도 하고 뭔가 몸이 변화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런 식단하고 운동하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의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때는 술을 정말 마시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 2달까지 했을 때도 뱃살이 진짜 안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진짜 마시지 않았고 약속도 거의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칼 식단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4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음식을 섭취하니까 배도 안 고프고 뭔가 입이 터질 일도 저한테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바디를 굉장히 열심히 쟀잖아요. 이때 알게 된 포인트가 진짜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줄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인바디를 진짜 매일매일 재는데 오히려 탄수화물을 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적게 섭취하거나 음식을 좀 덜 섭취한 날 다음 날에는 근육량이 진짜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근육이 더 손실이 되지 체중이 더 감량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탄수화물을 더 잘 챙겨 먹은 날 더 에너지를 잘 태우면서 살이 빠지는 날들도 많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잘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마지막 3번째 달이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4일 바디 프로필을 찍는 날 당일에 저희 스펙을 말씀드리면 체중은 47.1kg로 한 달 동안 2.2kg를 뺐고 누적으로는 5.8kg, 한 6kg 정도로 감량을 했고요. 골격근량은 21.5kg로 전달보다 0.4kg가 늘었고 누적으로는 0.6kg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량은 7.8kg로 이전보다 2.6kg가 줄어서 누적으로는 6.6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체지방률은 16.6%로 촬영을 하게 됐고 이때 한 달 동안 마이너스 4.5%가 떨어졌고요. 누적으로는 10.6%, 거의 반올림하면 11%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은 2로 떨어져서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3, 5에서 2로 이렇게 떨어지는 결과로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3달 동안 빡세게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제가 느낀 걸로는 확실히 저는 제가 근육이 안 붙는 그런 체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빡세게 근력 운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나는 집에서 홈트 이런 거 해봐도 근육이 안 붙으니까 근육이 잘 안 붙는 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근력 운동 열심히 해보니까 근육이 붙더라고요. 심지어 근육이 많이 붙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뭔가 몸이 변하는 걸 보면서 재밌었고 이전에 뺐을 때보다 오히려 더 몸은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물론 나시 같은 걸 입었을 때 근육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또 좋은 점은 어깨가 생기다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인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진짜 이렇게 감량을 하고 나서 거의 마지막쯤에는 진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졌냐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마 마지막 달에 김치까지 안 먹고 이런 이후부터는 나트륨 조절도 좀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의 3달간의 다이어트 얘기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14kg 감량했을 때도 식단 관련해서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었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올려볼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정말 많이 물어보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식단 전체에서 무조건 지킨 원칙이 있어요. 이걸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일단 간식 먹었냐, 다이어트 간식 먹었냐 이런 거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식단 전체에서 지킨 원칙은 밀가루, 튀김, 간식, 다이어트 간식까지도 진짜 거의 먹지 않았어요. 밀가루, 튀김, 간식은 진짜 먹지 않았고 다이어트 간식도 진짜 조금 옆자리 팀원이 나눠주신 거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퀘스트바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간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식사로 먹은 거였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간식처럼 챙겨 먹었다면은 간식으로 20g이 넘는 단백질을 그냥 섭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식단을 다 지키면서 이렇게 섭취를 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을 오버해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이 찌실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퀘스트바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먹다 보면 입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번 먹어보시고 이건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먹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제 칼로리를 많이 줄이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칼로리는 사실 수치일 뿐이고 이번에도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히 칼로리를 재거나 하진 않았어요. 칼로리를 뭔가 의식적으로 제한하면서 이건 몇 칼로리야를 보면서 식단을 챙기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먹을 때 보는 그 칼로리 있잖아요. 섭취 칼로리랑 활동 칼로리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1000칼로리를 먹었다? 그럼 내가 1000칼로리를 운동하면 없어지겠지? 라는 개념이 성립하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보기 편하게 만든 그냥 수치일 뿐이지 이거에 너무 의존해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사실 딱히 없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서 그냥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식단을 조절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사실 술은 참지를 못했는데요. 진짜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해봤는데 커피를 끊는 것도 약간은 실패했고 그래도 아침에 커피는 마시지 않는 습관은 생기긴 했고요. 술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마지막 달에 먹지 않긴 했지만 먹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도 그냥 위스키나 아니면 세로 이런 당 없는 소주 위주로 먹었고 맥주는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다이어트 방식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좀 전문화된 도움을 받아서 운동도 좀 제대로 해보고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도 식단 조절을 해봤는데 저는 진짜 다이어트를 하는 내내 너무 정말 잘 감량이 되기도 하고 했어서 이번에는 정체기라는 게 사실 딱히 없는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럽게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고 아마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3월에 또 한 번 바디 프로필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바디 프로필을 예약을 또 잡아놓은 이유가 저는 일단 목표가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바프가 끝난 게 12월 14일인데 그 이후에 제가 한 달 동안 미뤄놨던 송년회랑 데이트랑 이런 거를 몰아서 하면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마 제 쇼츠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걸 먹었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유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날씨도 너무 춥고 하잖아요. 이 운동 습관을 그리고
이 지금까지 빼왔던 요 몸 상태를 잘 유지를 하려면 한 6개월 정도는 동일한 몸무게나 동일한 체형을 유지를 해야 몸도 이제 이 몸이 정상이다 라고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한 번 더 바디 프로필 예약을 했고 지금 또 열심히 다시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좀 유지를 하면서 잘 관리를 해볼 계획이고요. 이번에 3월에 찍을 때 또 나름대로 세운 목표들이 있어서 또 한 번 제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하면 또 한 번 공유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먹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가져올 테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해서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